CPU를 어떤 대중세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어떤 CPU를 갖다 병렬체 GPU처럼 병렬 처리 연산에 가능한 CPU를 하나 새로 설계를 하고 ALU도 대중세의 개념으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 같은 어떤 CPU와 GPU가 마치 하나 된 칩으로서 원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딱 어떤 또는 물리적으로 그런 것을 약간 마더보드 위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GPU 개념을 탑재한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AL 또 CPU를 만들고 ALU도 이렇게 어떤 대중소의 개념으로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AI 칩으로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마더보드 안에 각각 어떤 CPU가 각각 따로 물리적으로 분할해 있거나 같은 단일칩 안에 CPU, GPU 개념을 탑재한 어떤 그런 그 뭡니까? CPU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어떤 CPU를 여러 개로 대중소로 분할해 놓을 때 그중에 일단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하나 만들어서 ALU 숫자도 많이 부여를 하고 단일칩으로 만드는 것 또는 약간 떨어져서 CPU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아니면은 GPU 개념처럼 해가지고 CPU를 물리적으로 마더보드 위에 좀 떨어져가지고 단일칩이 아니라 떨어져서 어떤 CPU를 하나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GPU 개념의 CPU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ALU도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같이 해서 마더보드 안에서 하나의 이렇게 빠른 AI 칩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떤 보면은 부팅 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플래시 메모리에 티끌망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부팅을 빨리 해서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면 마이크로 윈도우 어떤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팅 속도를 빨리 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이 있었을 때 컴퓨터를 키자마자 거꾸로 탁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위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도 컴퓨터의 부팅 속도가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CPU에서 곧바로 기초 화면만을 띄운다면 시간이 엄청 빨리 될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CPU든 GPU든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PU 숫자를 대중서로 만들어 놓고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코어 숫자도 대중서로 만들어 놓고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ALU도 레지스터도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의 개념은 들어가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공간 대비 최대한 많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어떤 CPU 성능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집적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3D 반도체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거 구리회선에다가 점을 찍는 식으로 해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구리회선 자체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캐패시터 역할을 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너 기술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코너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너 기술, 정보가 손실되는 이런 부분도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네모나트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동그랗든 네모나튼.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구조를 모든 반도체에서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반도체에서 다 가능한 기술이고요. GPU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GPU에 탑재되는 개념들도 다 이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어쩌면
그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숫자, 이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메모리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메모리를 갖다 하나에 대한 메모리가 아니라 대중소의 개념으로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할되어서 메모리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여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처리를 빨리 높이는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GPU에도 그렇고 메모리 자체에도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도 제가 티끌만한 어떤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어떤 뭐랄까 그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도 작업이 사라지지 않는 1시간이나 2시간 몇 시간 동안 하든가 하루 동안이라든가 이렇게 회사별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시 이런 그 어떤 그것만을 기억함으로써 이런 사실 플래시 메모리화 시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플래시 메모리를 좀 더 큰 걸 넣어주려면 좀 더 많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CPU 그다음에 이렇게 메모리를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좀 새로운 메모리가 나오는 건데요. 플래시 메모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미니 배터리를 하나 넣어줌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화는 안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독립 배터리, 독립 전원을 넣어줌으로써 컴퓨터가 꺼져도 상관없이 전력이 공급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특정 부분을 절연 구조로 만들어서 언오프 구조로 절연 구조로 만들고 그 안에 또 전기를 가둠으로써 어떤 플래시 메모리화 시킬 수 일부 기능만 플래시 메모리화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메모리 그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플래시 구조에서 플러그인 게이트라는 이런 것을 대중소의 개념으로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써 이것을 좀 더 새로운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고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처리가 빨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에다가 병렬 처리 연산에 관한 메모리를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붙여줌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낸드 플래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SD하고 HDD, 기타의 모든 다른 저장 매체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갖다가 일단 같이 붙이는 개념을 있어가지고 일단 급한 저장은 이 플래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떤 시간이 널널할 때 나머지 저장을 한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웹페이지를 낸다거나 다수 여러 가지 급한 저장은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와 같이 SSD나 HDD 이렇게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또는 HDD나 SSD를 안 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중소의 개념으로 안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처리가 보다 같은 면역 대비해서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전체 설계에 있어서는 어떤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파일을 작업할 때 100개를 쪼갰다고 합시다. 100개를 쪼개가지고 한 개의 도로만을 타고 한 개의 창고에만 집어넣는. 그러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겠죠. 발열도 많이 일어나고 그 세월아 내월하겠죠. 그러면 이제 100개의 동영상 파일을 100개로 쪼갰다고 했을 때 그거를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창고에서 동시에 작업을 해준다면 그럼 읽고 쓰기라고 합시다. 그럼 읽고 쓰기 엄청 빠르지고 발열이 없어집니다. 뭐 1000개짜리로 쪼개갖고 1000개의 도로를 타고 1000개의 저장 창고에서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조립할 수 있으며 파일들에게 어떤 해킹이 좀 어렵도록 사용자 어떤 소비자 환경으로 해가지고 암호를 작성해서 파일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뇌가 이제 기억이라고 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저장하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저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조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저장할 곳은 저장하고 나머지들은 파편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저는 여기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개념 이 반도체의 설계에 도입을 하자는 거죠. 반도체는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이렇게 연산이다 그러면은 연산이 현재 지금 CPU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연산 처리에는 강한 거나 단순 계산에 있어서는 좀 약한 거로 CPU를 복잡한 연산과 단순 연산 두 개로 개발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CPU 하나의 칩에 원칩으로 만드는 것과 약간 마더보드 위에 이것을 따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어떤 CPU가 GPU 어떤 개념의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ALU도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두 가지를 마더보드 안에 구현하는 거죠. 하나는 원칩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CPU를 대중소의 개념 여러 개로 만드는 그 중에 GPU 같은 개념의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같이 이렇게 원칩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존의 어떤 어떤 앞으로 AI라든지 수많은 복잡한 연산이 이렇게 복잡한 연산과 어떤 단순한 연산의 숫자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결합한 새로운 CPU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데 어떤 CPU를 하나의 데이터 링크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각 CPU를 이렇게 숫자를 대중소로 많이 나눠서 일거리를 나눠주고요. 또는 어떤 원칩으로 구성된 것 말고 저기 마더보드 안에 이렇게 떨어져서 CPU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뭐 광으로 연결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발열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약 공중에 좀 띄워가지고 선을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선이죠. 공중으로 띄우면 발열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기다 공간적으로 마더보드 위에 살짝 이렇게 어떤 높여가지고 마더보드 위에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CPU를 또 하나의 이렇게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올려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마더보드 설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열대 발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연결선을 위로 올릴 수도 있다. 위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더보드와 어떤 그래픽 보드 이런 보드 간에서도 이렇게 연결선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어떤 밑에 보드에 어떤 그 선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면 위로 올려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광통신 아니면 구리에서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띄워서 이렇게 선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본 개념이 복잡한 연산과 단순한 연산 이 두 가지로 성격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여러 군데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CPU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산에 있어서 어떤 그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만 이게 기본 기술을 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뭐랄까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힌트 하나의 어떤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가 났듯이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이것을 함부로 무단으로 도용해서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어떤 CPU 이게 컴퓨터 개념 반도체 개념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금방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모든 문제 처리에 있어서 좀 특이한 능력이 있나 본데 금방 핵심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답을 내놓는 이런 특이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이 이렇게 필요가 없으면 안 사시면 되고요. 네, 기술이 필요가 있으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기술 도둑질인데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형사처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에 불과한 민사소송 따로인데 외국 회사에 내가 이걸 팔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팔았을 때 만약에 이것이 그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사 자체가 이렇게 존립이 위험하거나 매출이 크게 이렇게 매출 그러니까 시장 지위가 지배력의 지위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 이것이 그때 손실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가 하나의 주요한 통신은 광통신으로 하고 강통신 할 때 강통신의 안가밖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 기술을 줘가지고 열과 또 전파의 방어로부터 보호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어떤 그 전자기적인 것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강통신 솔로에서 이제 우리들의 빛이 들어올 때 이게 상이 거꾸로 맺혀가고 뇌에서 해석을 하듯이 거울 방식이나 이렇게 상을 맺혀주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울 방식이나 뭐 사진 방식이나 동영상 방식이나 이게 띄어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전기적인 부분에서 읽고 그것을 쓰고 저장하고 다시 또 띄워주고 그래서 광에서 읽어주고 다시 광통신 선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반드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경쟁 회사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당신의 회사가 정말로 존립 위험에 처하거나 매출이 크게 무너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